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방콕 이스타 247회. 안녕하세요. 휴가 폭망 특집 방송입니다. 내 마음 알아? 에이, 나 이 망했어. 이씨, 이번 여름 망했어. 에이씨, 진짜. 제가 아마 이번 주 중이 제가 지금 7월 28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한 주에 하나만 방송하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쉬고 있었잖아요. 한 보름 쉰 것 같아요. 거의 보름. 정확하게는 뭐 한 13일? 한 13일 쉬었나? 근데 앞으로 더 쉬게 더 쉬게 되겠죠. 뭐 한 15일 뭐 보름이라 칩시다. 뭐 다 아직 몰라. 뭐 이렇게 인생 쪽 났나? 뭐 기분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내 마음을 알라나 몰라 여러분들이. 이 비장한 내 각오를 알고 있습니까? 네, 모르겠죠. 28일 날 금요일 날 녹음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방콕 이스타로 한풀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명 휴가 폭망 방송. 진짜 내가 얘기하면서도 이 가슴에 응어리진 이 답답함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암 걸리는데. 제가 원래 이번 달 계획이 그래도 7월 달 그래도 한 평타의 이제 매출을 거둬서 뭐 그래도 주말이나 보통 이제 주중에는 수업을 하니까 주말에 뭐 잠깐 휴가라도 좀 흉내내 보려고 코스프레라도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달 타격이 너무 커요. 일단 평상시 급여에 뭐 한 30% 되나? 그래가지고 30%도 안 돼. 이거 지금 이번 달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큰일 나죠. 물론 학원 측에 무조건 항의할 수는 없고 뭐 그 양반들도 이유가 있죠. 근데 수업이 없는 걸 어째요? 뭐 이래 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에 완전히 죽 썼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가족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좀 한풀이를 하려고 이 특집 방송을 꾸렸습니다. 물론 이번 주가 이제 보통 휴가 시즌이라 보통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 요때가 이제 많이들 놀러 가시는데 제가 오늘 일산에 다녀오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 벌써 이렇게 놀러 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 뭐 고등학생, 대학생쯤 돼보는 친구들이 뭐 어디론가 놀러 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솔직히 부럽지는 않아요. 부럽지는 않은데 지금 너무 더워. 밖에 나가면 일단 햇볕도 뜨겁지만 습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습도를 한번 아이폰으로 확인해 봤는데 어디 갔어? 지금 내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1시 20분이에요. 1시 20분인데 현재 온도가 33도. 근데 햇볕이 너무 뜨거. 거기에다가 습도가 59%네. 제가 아까 봤을 때 거의 한 80%쯤 됐는데 이게 엄청 습해요. 습해요. 습해가지고 나가면은 그냥 땀이 줄줄줄 나. 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죠. 보통 7월 한 중하순부터, 그러니까 중후반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8월 중순. 보통 이제 말복 지나고 이제 광복절쯤 지날 때 이제 조금 선선해집니다. 이제 가을이 느낌이 좀 오는데, 요 한 몇 주, 한 3주만 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착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사실 저는 여름 휴가를 잘 안 갑니다. 돈이 있을 때도. 왜냐면 여름에 돌아다니면 너무 피곤해. 뭐 이제 젊을 때나 뭐 햇볕 받으면서 뭐 땀도 흘리고 그 낭만으로 가는데 나이 먹으면 자외선 한 몇 시간 쏘잖아요. 집에서 거의 시체 됩니다. 시체. 한 자외선 1시간만 받으면 거의
맛이 가요. 맛이 가. 그냥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해. 그 저는 보통 한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뭐 맛집 정도나 가지 이렇게 싸돌아다니지 않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주머니에 좀 여유가 있으면서 뭐 휴가라도 원래 그 갈 여유는 되는데 안 가는 거랑 갈 여유가 안 돼서 못 가는 거는 기분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풀이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짜증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아, 나 혼자 지금 짜증내는 거야. 내 인생이 슬퍼서.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지금 제 옆에 커피도 있는데, 이집 커피 맛있네. 지금 제가 뭘 먹고 있냐면요. 그, 원 유로 커피라는 거를 마시고 있거든요. 한번 소개를 시켜보려고. 근데 이게 좀 잘 안 보이네. 이게 몇 온즈라고 써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14온즈입니다. 14온즈면은 사실 그 작은 사이즈죠. 우리가 보통 이디야에서 옛날에 먹었던 게 14온즈.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컵 기본이 보통 14온즈인데, 요즘에는 이제 16에서 18온즈 아니면 20온즈가 기본이다 보니까 이제 빅 사이즈 가성비 커피가 대세인데, 요걸 먹어보고,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물론 테라나 트리플 A에서 먹었던 뭐 싱글 오리진도 상당히 맛있었는데, 얘는 지금 콜롬비아 커피거든요. 콜롬비아인데 보통 싱글 오리진 에티오피아는 뭐 그래도 가성비 상당히 훌륭해서 많이 마셔봤는데,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으로 내세우는 커피는 얘네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거로는. 물론 제가 다 먹어본 건 아닌데, 국내에 웬만한 이 가성비 커피는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먹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움직이는 반경 내에서죠. 뭐 이거 먹으러 따로 가진 않아요. 이거 하나 먹으려고 뭐 차 끌고 20km를 뭐 달려가진 않는데, 제가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일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갔느냐? 그러니까 주접도 좀 떨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강의 의뢰가 있어서 이제 인터뷰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면접보다는 이제 보통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사람이 어떤지 이제 얘네들이 확인하고 이제 조건 같은 거 좀 맞춰보는 내용들인데, 일산에 있는 이제 국비 바리스타 학원이죠. 근데 뭐 여기 이사님이 남자분이신데 이제 저보다는 당연히 이제 나이가 위시고요. 뭐 제가 마음에 든다고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 해서 이제 제이가 와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격, 급여랑 급여 조건이랑 이제 시간 같은 거를 확인하러 갔는데, 뭐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얽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월급쟁이를 하더라도 프리랜서를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프리랜서를 안 하면 눈치 봐. 눈치 봐야 되고, 뭐 월급 타는 거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생기는데, 이 프리랜서는 사실 뭐 배째라 해도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일하는 동안은 마음이 이렇게 좀 편해요. 근데 이쪽에 제이는 지금 이제 그 국비 학원인데, 이제 고교생 위탁 교육, 특히 고교생 위탁 교육 중에 이제 로스팅 파트를 좀 맡아달라고 이제 제이가 와서 오늘 이제 인터뷰를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쪽 얘기로는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교 위탁생들은 한 1년 과정을 하는데요. 근데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씩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탁 학교의 장점은 수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일단 고교생을 상대해야 된다는 점이랑 수업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지겹죠. 근데 지겹다는 단점이 있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뭐 최대한 맞춰주겠다 뭐 제시를 하고, 상당히 호의적으로 너무 제시를 하니까 오히려 내가 부담스러웠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다 그러면 왠지 이상해. 사기꾼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좋아도 좋은 티를 너무 내면 안 되는데, 너무 대놓고 좋은 티를 너무 내시니까 뭐 목소리도 좋다, 생긴 것도 마음에 든다. 내가 이렇게 어디 가면 호감형은 아닌데 또 심리적 불안감이 앞서요. 무조건 좋다고 그러면 난 불안해. 아무튼 뭐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아침 일찍 이제 일산에 있는 학원을 갔다 오다가, 그쪽 주변에
이제 좀 상권들도 구경할 겸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확실히 카페가 많더라고요. 이게 여기도 이제 일산의 이제 도심지, 이제 큰 동네였는데 이제 구청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커피 바리스타 학원도 이제 그 이사님 얘기로는 뭐 한 7개에서 9개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학원생 모집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이제 잠깐 뭐 학원 현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일단 호의적이고 좋은 계약을 진행하는 상태로 일단 오늘 매듭은 지었습니다만 뭐 지금 당장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기분은 좋으나 당장 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인생살이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에요. 돈. 우리가 아무리 뭐 이쁜 말로 포장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인생사의 대부분은 돈으로 시작이 되고 돈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의 심리적 처방에 있어서 이런 그 금융 처방이 최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돈 한 1,000만 원에서 1억 주면 웬만큼 병 다 낫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인간사에서 이 돈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를 생기게 하면서도 동시에 돈만 해결이 되면 웬만한 문제가 마무리되는 사실 그렇죠. 뭐 인생 살아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대부분 다 돈 문제야. 이 부부싸움하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돈이 많은데 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돈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바로도 그렇고 뭐 우리 집 내역도 보면 다 돈이야. 그러니까 돈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실 어지간한 문제들은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적다. 뭐 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1유로라는 커피를 먹어봤는데 일단 1유로가 현재 환율이 얼마인가 한번 검색을 좀 해보면서 오늘의 개소리 방송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녹음 멈추는 거 아니지 또? 나 씨 불안해. 나 가끔 이게 불안해. 열심히 녹음하다가 날려먹으면 엄청 허무해요. 또 했었던 일 또 해야 되거든. 자, 지금 현재 1유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거 커피 캡슐 커피 머신이 앞에 있어가지고 이 자판을 좀 옆으로 빼야 되겠어. 테이블부터 한번 새로 사야 되나? 1유로 1 왜 이래 이거 1유로 환율이 현재 1401원 1401.8원. 그러니까 보통은 이건 이제 매매 기준율 현금 현찰로 살 때 1,429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1,300원대에서 1,500원대 미만이에요. 그러면 사실 1유로 그러면 이제 한 1,500원대겠죠. 근데 지금 제가 사 먹어본 이 커피는 2,000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유로가 아니지. 사기지 사기. 괜찮네. 맛있어. 자, 1유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1유로 스페셜티 1유로 스페셜티가 이 회사의 상호입니다. 일단 제가 사는 동네는 이게 없고요. 제가 이제 인천 쪽 수업을 해서 갔다가 부평역에서 이걸 봤었는데 이 지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았어. 대신에 이제 그 자리에 다른 컴포스인가 뭐가 들어온 것 같아. 제가 이걸 먹어보려고 했었다가 못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매장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 그러니까 모든 게 프랜차이즈들이 보통 서울에 집중이 돼 있고 서울 외곽 쪽에서는 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으려면 멀리 찾아가야 돼. 제가 이제 일산에서 이걸 먹게 됐는데 이제 1유로 스페셜티라고 해서 한번 본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1유로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원두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고를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산미 시그니처 오리진이라고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콜롬비아입니다. 제가 먹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티 라떼, 그러니까 라떼용 뭐 원두가 따로 있나 봐요. 그리고 시그니처 블렌드라고 따로 있고, 근데 제가 이 매장을 갔을 때 디카페인도 있나 봐요. 그라인더가 4대가 있었어요. 그라인더가 4대가 있었는데 메저 일렉트로닉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의 특징이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컨셉이 있어서 뭐 이제 머신이나 이런 것을 좀 이제 색을 입힌다든가 디자인을 좀 자신의 취향대로 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머신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머신인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얘네 그 브랜드 스토리를 좀 볼게요. 참고로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협찬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협찬이 있으면 협찬이라고 얘기하지. 치사하게 뭐 그런 것까지 속여가면서 할 생각 없습니다. 돈도 못 버는데. 어차피 이 방송으로 벌어봐야 거의 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이 팟캐스트 해가지고 뭐 방송 광고 수익률이 뭐 그냥 껌값밖에 안 나와요. 껌값. 그러니까 껌값 나오는 거야. 껌값 진짜 껌값 나와. 껌값 갖고 뭐해? 여러분들 뭐 그 방송 듣다 보면 막 이렇게 앞에 뭐 그 광고 나오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 뭐야, 그 뭐지, 공목젤 광고 시계 많이 하더라고. 공목젤 먹으면 머리 띄어내지나? 뭐 아무튼 벌써 오브 유로라고 해서 유럽 여행 중 걷는 거리마다 있었던 커피숍에서 1유로로 즐겨 마시던 기억 속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가 나와 있고, 일단 스페셜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스페셜티를 표방하고 있는 카페는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얘네도 이제 지방 브랜드인 것 같아요. 수도권 본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있고, 그다음에 남부권 본부가 경남 양산, 전라권 본부가 전북 전주시, 이렇게 총 세 군데. 강원권도 있네요. 충청 강원권도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일단은 이 매장이 많이 안 보여요. 일단 가맹점 위치를 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도 일단 100여 개가 안 될 것 같아요. 한 100여 개 되나? 100여 개가 안 될 것 같은데. 뭐야, 하나, 둘, 셋, 한 100여 개 안 될 것 같아요. 보면은 한 페이지당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한 100개 되나 보다. 한 100호점 정도 되는데, 보통 프랜차이즈가 이제 수익이 좀 날려면 최소 100호점 이상에서 한 3, 400호점 정도가 있어야 이 프랜차이즈로서 조금 이제 뭐랄까 자리를 잡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 100호에서 200호점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해보면은 이 200호점을 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3, 400호점 넘어가고부터 막 이제 붐을 탔죠. 근데 아직 이 브랜드가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쉽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이 가격 경쟁률에서 아직 메가나 컴포즈를 좀 따라잡기가 이제 쉽진 않은데, 일단 커피 자체가 워낙 맛은 좋아서 일단 이거를 일단 적극적인 홍보와 이제 소비자들에게 알리기만 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먹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이 브랜드가 눈에 잘 안 띄는데, 뭐 매장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일단 커피가 맛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먹고 있는 커피를 봤을 때 얘네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시그니처 오리진 스페셜티 100%라고 써 있고요. 바로 가기로 눌러보면 콜롬비아 토리마 수프리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토리마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 생두로 검색하려면 이 톨리마로 해야 돼요. TOLIMA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톨리마로 검색해 보시면 이 수프리모가 이제 그 규격 사이즈에 대한 등급이죠. 보통 검색해 보면,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콜롬비아 톨리마 생두. 일단 GSC가 검색이 좀 되네요. 커피 생두 1kg에 12,600원. 12,600원. 보통 이게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GSC로 한번 볼게요. GSC에서
콜롬비아, 수프리모 톨리마, 15,5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15,5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1kg에 15,500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톨리마가 뭐냐면, 이 지명이에요, 지명. 지역 이름이죠. 지금 GSC에 나와 있는 건 이제 톨리마 생산 지역, 워시드, 카투라, 콜롬비아, 티피카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스크린 사이즈 이제 17에서 18, 17에서 18이면은 가장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이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컵 노트가 적포도 구운 아몬드 다크 초콜릿인데, 이제 제가 먹은 거는 약간 시나몬이나 이제 브라운 슈거 쪽이 좀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 써 있기로는 이제 적포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약간 파인애플? 약간 그런 쪽 느낌이 좀 잘 느껴져서 맛이 좋다. 일단 무엇보다도 산미가 상당히 좋고, 플레이버. 그러니까 이게 아로마가 아니라 마셨을 때 느껴지는 플레이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먹었던 이게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러니까 물론 사이즈는 작죠. 사이즈는 작은데 이게 이제 폭이 좁아가지고 이제 길이는 좀 길게 이게 좀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온즈 치고는 커버예요. 근데 양은 얼마 없어요. 양은 얼마 없는데 커피 맛이 좋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먹어보고 맛이 좋아서 하나를 더 갖고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에서 시음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얘네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브라운 슈거나 시나몬, 그리고 약간 파인애플의 산미, 그러니까 단맛과 이제 산미가 적절하게 나와서 저는 오히려 고소한 맛보다는 산미가 더 좋게 잘 느껴졌는데, 물론 이게 내리시는 분이 잘 내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물론 지점마다 커피를 내리는 이제 추출 스킬이나 이제 세팅 값이 틀리니까 뭐 더 다채로운 맛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원두 자체는 일단 여기 써 있기로는 100% 스페셜티로 돼 있는데, 톨리마 스페셜티 가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페셜티 콜롬비아 톨리마 스페셜티 생두 어디 갔냐? 검색이 안 되는데요. 옛날에 이게 알라딘 스페셜티 드립픽 드립백으로 제가 한번 리뷰했었어요. 콜롬비아 아스무카에스 톨리마라는 커피 한번 리뷰했을 때 맛있었다고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얘도 약간 그 컵노트가 포도의 산미, 뭐 캐러멜의 단맛, 뭐 이런 느낌인데, 카카오의 바디감, 약간 커피가 상당히 유사한데, 일단 검색했을 때는 이 톨리마 커피 스페셜티의 가격대가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이게 스페셜티라고 해도 2만원대 초반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프리미엄 등급이 15,000원대니까 뭐 18,000원에서 뭐 2만원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 곳에서 검색 노출이 조금 있긴 있는데 가격대가 나와 있진 않는 거 보면은 정보가 일단 눈에 잘 안 띕니다. 이 생두의 시세가 눈에 띄진 않지만, 일단은 커피 자체가 품질이 떨어져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상당히 맛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괜히 뭐 홍보해 주려고 그러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커피 먹어봤는데 맛이 있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맛있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 제가 2,000원짜리 커피류 중에서는 이 정도로 그 커피의 색깔이 명확하게 나오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그냥 적당히 뭐 밸런스 있는 건 느껴졌는데, 이 플레이버에서도 향이 잘 느껴질 만큼의 커피의 색깔이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이런 저가류 커피에서는. 왜냐면 요즘에 개인 카페 보통 4,000원입니다. 제가 일산에서도 카페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는데, 다 4,000원대야. 뭐 에스프레소 바도 뭐 한 4,000원. 솔직히 4,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엔 집에 세고 센 게 원두인데, 그러니까 사실 먹을 때 좀 아까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가 바리스타로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도 이럴 수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커피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 시세를 아니까 생두가 얼마나 하는지 알고, 이거 뭐 로스팅해서 뭐 정성 들였다고 해도 아메리카노 한 잔에 4,000원, 5,000원이면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뭐 밥 먹는 것도 아닌데 커피 한 잔 뭐 그냥 홀짝 먹는데, 솔직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격대가 2,000원에 3,000원대입니다.
아마 방송에도 여러 번 언급했을 거야. 3,000원만 넘어가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뭐 라떼류는 그렇다 쳐. 뭐 우유값이 워낙 비싸니까. 뭐 이번에 우유값 또 올린다면서요? 네, 솔직히 근데 이 커피가 한 잔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아마 이거 2,000원에 파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00원 남을까?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원두마저도 이렇게 커피 품질이 좋으면은 솔직히 2,000원짜리 커피 팔아가지고 뭐 이 남는 객단가가 한 300원에서 많아봐야 400원인데 한 거진 300원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 뭐 욕심이 생기죠. 커피 가격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 그럼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제가 봤을 때는 3,500원에 받아도 욕은 안 먹거든요. 이 정도 퀄리티면 솔직히 웬만한 개인 카페에서 먹는 것보다도 먹을만 해요. 저는 물론 이 지점이 맛을 잘 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그날따라 오늘따라 목이 타서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진짜 제가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시그니처 블렌드라고 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원두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견과류의 고소함과 훌륭한 바디감, 짙은 꽃향기와 부드러운 목넘김으로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블루베리와 이제 사탕수수, 갈색 설탕, 그리고 또 분명히 뭐 중남미 커피에 뭐 에티오피아 정도 섞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걸 시그니처 블렌드 안 먹었는데 싱글 오리진, 시그니처 오리진 스페셜티 100%도 2,000원이고, 시그니처 블렌드도 2,000원이었어요. 제가 먹었을 때 가격이. 그래서 그냥 오리진 커피를 먹었습니다. 스페셜티 라떼라고도 있는데, 얘도 역시나 원두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시그니처 디카페인도 콜롬비아 수프리모라고만 표기가 돼 있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일단 커피 가격이 괜찮다. 2,000원인데 맛있었다. 라는 취지에서 한번 소개를 해본 거예요. 지금 옆에서 먹고 있으니까 맛이 좋다. 맛이 좋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댓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댓글 안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댓글을 추가로 또 올려주셔서 우리 궁딩이 님이 또 올려주셨어. 어디까지 했지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기인가? 어디냐? 여기, 궁딩이님이 올려준 게, 탈출문님 의견에 완전 공감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라방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에피소드 녹음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히히. 오늘 제가 실제로 서울역 쪽에서 중림동 지나 충정로 가면서 여기 거기죠? 서울 뭐야 고가도로 이렇게 꾸며놓은데 그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여기 갔다 왔는데 아무튼 여기 약간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인 것 같습니다. 충정로 가면서 본 에피를 들었는데 여기서 카페 하셨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중림동 카페 하실 때 힘들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힘든 기억을 제가 상기시키는 건 아니겠죠? 히히. 일본 만화 이야기 하시는 거 들으면서 슬램덩크 최근 나온 영화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일본 가서 UCC 알커피 사와서 지금도 팔아요. UCC 알커피 저기 백화점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와서 한동안 마셨던 추억이 방울방울한 에피소드였는데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일단 중림동 하면은 제가 할 얘기가 많죠.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장님이 돼서 그동안은 거의 바지 사장 아니면 이제 거의 오토 매장을 이제 도맡아 책임자로 운영을 했었다가 그러니까 진짜 사장님, 그러니까 리얼 사장님이라는 걸 처음 해봤던 게 여기였어요. 여기 중림점. 물론 여기도 따지고 보면 약간 바지 사장 개념이긴 한데 제가 벌어서 제가 월급 주고 제가 다 갖는 개념이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완전 사장님 맞죠? 왜냐면 세금도 다 내가 내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사실 제가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게 아니라 본사가 저한테 매장을 준 거예요. 거의 줬다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실질적인 이 매장을 투자했던 사장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커피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셨던 분인데, 이게 유수병 대표 말고, 커피니 유수병 대표 말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많은 투자를 해줬던 사장님입니다.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세요. 집에서 방구석 긁고 쉬고 계신데, 슬프다, 갑자기. 이분이 제가 이제 이디야 할 때부터 이제 저를 약간 저한테 이제 많이 위임해 주셨죠. 저를 믿고 많이 맡긴 거예요. 날 어딜 보고 믿을 만한 놈은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저라는 사람을 좋게 평가해서 이제 매장을 많이 위탁해 주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디야에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커피니로 오시게 되면서 저도 따라 이제 커피니로 옮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커피니 매장 중에 안 되는 매장들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일임하신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가게를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 네가 버는 족족 다 가져라. 대신에 이제 장사만 잘 돼서 이제 가게를 팔게만 도와다오. 이제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제 가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처음 들어왔을 때 하루 매출이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죠. 2010년도에 이 가게를 처음 시작했었으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1매출이 5만 원밖에 안 나와서 어차피 장사가 안 되니까 네가 해서 죽을 수든 밥을 짓든 뭐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한 2년 4개월 만에 이 가게를 이제 팔고 나와서 이제 성공했죠. 왜냐면 이 가게를 매출이 5만 원밖에 안 나오던 매장이었는데 거의 1매출 많이 나올 땐 한 60만 원까지 나왔었으니까, 한 10여 년 전에 평균 3, 40에서 60만 원을 찍었으니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커피의 길을 탄탄대로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새벽에 막 울면서 출근했다. 울어본 적 있어요? 그 눈물 젖은 빵 먹어본 적이 있냐고. 그 괴테가 한 얘기잖아요. 괴테가 한 얘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볼프강 폰 괴테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많이 느꼈어요. 진짜로 카페 하면서. 그러니까 남의 월급 받고 일할 때는 이걸 못 느껴요. 왜냐면 내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월급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책임자의 자리라는 게 참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가게만 운영해서 뭐 소득이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따박따박 월급 받고 뭐 인센티브 받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안 되는 매장을 시작하게 된 게 2010년도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 이제 장사 잘 되는 매장만 맡았었고, 뭐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이디야 하루에 뭐 2,000잔씩 팔면서 뭐 전국 뭐 탑 찍고 이럴 때 뭐 직접 문창기 대표가 와갖고 이제 막 격려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창기 회장님이 이렇게 클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문창기 회장님이 저희 매장 와갖고 막 고생한다, 뭐 선전하고 있다, 막 이제 막 정말 막 박수도 보내고 뭐 이제 뭐 프로모션 같은 거 하면 본사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참 좋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커피니로 갈아타고 이제 여기 와갖고 이제 죽 썼죠. 네, 한 3개월 죽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 새벽 첫 차 타고 가면서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집에 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처음 사장님이라는 걸 해봤는데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혼자 근무했습니다. 혼자 알바 쓸 돈이 없어서 이제 혼자 풀타임 15시간씩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에 정말 미친 듯이 일한 거지. 왜냐면 이제 손님이 조금만 몰려도 혼자서 하려니까 와, 사람 돌아가십니다. 그 정말 뭐 엄청 바쁜 것도 아니에요. 한 시간당 한 30잔만 팔아도 혼자 일하면 엄청 바빠요. 뭐 그때 이제 소원이 이 주문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옛날에 이때 당시에 이제 한 2개월 와갖고 도와줬었어요. 점심시간에만 이제 주문 받아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성공해서 뭐 매출 거의 한 10배 이상 만들고, 가게가 이제 그도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제일 잘 되는 카페로 이름을 날렸어요. 이 동네에서 웬만한 카페 뭐 다 그냥 문 닫게 하고 저 혼자 이제 독식하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커피에 대한 재미도 느꼈고 이렇게 노력하면 된다라는 걸 느꼈는데 사실 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카페를 맡아서 해봤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이제 매출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걸 이제 그때 많이 느꼈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궁딩이 님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이라, 이제 휴가 끝나신 거예요? 이제 복귀? 이제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휴가를 이제 마지막 날이라 며칠 내내 댓글을 계속 올리는데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면서도 댓글을 안 읽을 수가 없네요. 크크크. 이런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에피소드에서는 캡슐 머신을 딱 한 번 사용했던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공유 부탁드려요. 물론 이씨 아저씨가 모든 걸 다 믿지 않으신다는 건 알지만 그냥 보도자료가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링크된 내용이 뭐냐면 캡슐 커피 머신 소비자원 선정 가성비 1위는 뭐냐? 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이 링크 달아주시기 전에 봤는데 일단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 상당히 많이 쓰는 모델이죠. 이게 이제 추출 시간이 대략 50초, 구입 가격은 13만 9천 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사실 그냥 머신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보지 이걸 사실 머신을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 머신을 평가할 때는 이제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머신마다 커피 추출의 특성이나 맛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건 그런 내용보다는 뭐 소음이 적냐 그리고 뭐 이제 캡슐의 호환성이 좋냐 뭐 에스프레소 추출 용량이 잘 맞냐 뭐 이제 이런 걸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 짝퉁 쓰고 있는데 뭐 제가 먹어보니까 오리지널이랑 요 뭐 짝퉁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신을 고를 때에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요 캡슐 커피에 맞는 거 아니면 호환성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요 네스프레소용이 가장 이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그게 좀 저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뭘 쓰는지 여쭤보면 돌체 구스토랑 일리 많이 쓰시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확실히 이 돌체 구스토랑 일리,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메이저 브랜드들이랑 또 이제 방송이나 이런 그 접근성이 좋은 그 커피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제 PDF 자료도 있는데, 링크가 왜 안 들어가지지? 닫아놨나? 전에 눌렀을 때 들어가졌는데, 안 되네요? 뭐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링크가 안 들어가져요. 닫아놨나? 한번 검색해볼까요? 왜 닫아놨지? 한국 소비자원 한번 볼게요. 한국 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원 사이트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에서 그 보도 자료로 들어가야 되나? 조사 결과 정보 공개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지금 일단은 한번 캡슐 커피 머신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통합 검색에서 캡슐 커피 검색하니까 캡슐 커피 소비자 문제 조사 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PDF 파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파일 열기로 보니까 캡슐 커피 소비자 문제 조사 이거 2021년도 거네. 2023년도 다 이제 뭐지? 품질 차이가 있다.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네요. 제품별 주요 품질 차이가 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가정 내 선호하는 맛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는데, 시험평가 대상 상품이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 던킨. 제가 갖고 있는 게 요 던킨 3AC276. 요거 이제 요것도 네스프레소 약간 카피 버전인데 요거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메디프레소, 그다음에 보만. 보만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일단 그렇고요. 또 넘어가서 이디야, 이탈리코는 뭐야? 또 처음 보네요. 일리, 하이메이드, 이것도 잘 못 봤어. 네, 또 뭐야? 이건 샤오미 거 같아요. 샤오미 거 제품인데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 뭐 일단 해서 제품 간 최대 1.7배의 차이가 있다. 이제 추출 시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품별 추출의 균일성이 17% 차이가 났고, 첫째 잔과 둘째 잔의 균일성이 최대 21%. 그러니까 연속 추출했을 때 추출량이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추출 온도의 온도 편차도 약간 5도에서 6도 정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신의 성능에 따라 온도나 물의 양이 이제 좀 일관성 있게 잘 나오는 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소음도 57dB에서 64dB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소음이 커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이 폴바셋 콜롬비아 커피 한번 내려 먹어볼 건데, 이제 요거랑 지금 원유로랑 좀 차이가 있는지 구분을 좀 지어 보려고, 카페인 함량도 이제 캡슐 간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전 제품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나옵니다. 안전성과 유해 성분이 나오진 않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하는데 소요 시간이 짧았던 제품이 네스카페 돌체 구스터랑 이탈리코. 머신의 가격이 이제 13만 9천 원에서 14만 8천 원 정도로 이제 소개가 돼 있고요. 추출량의 균일성은 이제 메디프레소와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가 괜찮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환성에서는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까지 호환이 가능한 하이메이드 제품인데, 하이메이드?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이메이드 커피 머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싸네요. 하이메이드 오리런 캡슐 머신 14만원. 3인원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 이건 얼마? 14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만든 거지? 저희 처음 보는데, 하이메이드 올인원 캡슐 머신. 일단 요 하이메이드는 어디서 만드는 거야? 하이마트의 PB 브랜드. 하이마트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요? 와, 신기하네. 오리론, 네스프레소 돌체 구스터, 원두가루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대. 오, 괜찮은데?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3종 어댑터. 이게 어댑터에 따라서 네스프레소도 되고 돌체 구스토도 되고 원두가루 취향에 따라 할 수 있다. 오, 이거 쓸만한 것 같은데? 한번 사봐야겠네요. 가성비로는 이 샤오미 제품을 추천했는데, 구입 가격이 이제 99,800원. 일단 싸서 그런 것 같아요. 싸서. 일단 넘어가서 이 끝인가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머신들의 성격을 좀 분석해 놓았는데, 하이메이드는 일단 호환성에서 좋다. 가성비 좋은 거는 이제 샤오미 제품을 추천했고요. 추출의 균일성은 네스카페 돌체 구스터랑 메디프레소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냥 요 정도로 일단 소개 글을 마치도록 하겠고, 일단 궁딩이 님이 요걸 링크를 달아주셔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좋은 자료 감사하고, 일단 갑자기 하이메이드 머신을 사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이 호환이 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탈출무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거 오늘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일산 갔다 오는 동안에 달아주신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혼자 가만히 앉아서 끝없이 늘어지는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울함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때에 이 팟캐스트가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이씨 아저씨 말씀대로 서로 모르는 관계들이지만 때론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댓글 따위일지 모르지만 저희의 댓글이 이씨 아저씨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힘 돼요. 일이 안 풀리면 특히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 탓도 해보고 환경 탓도 해보지만 결국 자책이 끝이잖아요. 그게 제일 괴로운 일이거든요.
너무 잘 알아.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싶으면 회복이 쉽지 않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이씨 아저씨도 이 팟캐스트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그럴 수 있는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근데 뜬금없지만 지난번 댓글에 남긴다는 걸 깜빡했는데 이씨 아저씨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히히 MBTI 신봉자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봐요. 어? 제 MBTI요? 내 MBTI가 뭐였지? 저도 이거 못 외워서 카톡에다가 깔아놓기 있는데 ENFJ? 정확하게는 ENFJ 뭐였더라? 그냥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거의 ENFJ로 나와요. ENFJ 그다음 뒤에 뭐 있었는데 뭐였더라? ENFJ 아씨 이걸 못 외워가지고 내 MBTI도 못 외워요. 아니 찾아야 돼 또. 아씨. ENFJT. 네, ENFJT가 뭐였더라? 별로 안 좋던데. 저는 아무튼 ENFJT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ENFJT. ENFJT. 이게 우유부단한 성격? ENFJT. 이게 뭐 차이가 있나요? ENFJ, T. 그냥 이거 성격이 나온 게 있나? ENFJT. 누가 어디 검색해보고 있는데, 없네. ENFJT의 특징. 선한 영향력을 주는 봄, 겨울,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선하지 않은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성적. 저 엄청 내성적이에요. 제가 방송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나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 밖에 나가면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강의할 때 이외에는 특히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거의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내성적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어디 가면은 좀 나대지 않습니다. 지금 강의하거나 방송할 때만 좀 까불고 나대는 거지. 진짜 되게 좀 이렇게 말도 없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해도 내 성격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이게 좀 하여튼 그래요. 알아서 상상하시고 일단 그렇다. 네. ENFJ T다. 네, 탈출무님한테 소개했고 둥구리 1988님 이씨 아저씨 인생 2막 직업으로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 추천합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취득하기까지 쉽지 않지만 일단 취득 후에는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대요. 이게 뭔가요? 나무의사? 나무의사 자격증. 근데 제가 나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숲을 싫어해요. 제가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제가 햇빛 받으면서 일하는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저 약간 히키코모리 스타일이라서 볼게요. 나무의사 자격증 검색해 보고 있는데 나무의사 자격증이 나무의사 연봉 및 되는 법 써놨네요. 농약사 농약방 창업 준비가 가능하며 종묘회사 식물병원 기본 자격 수당 100만원, 현장 업무 비용 200에서 300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초봉이 3천에서 4천부터 시작하여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력 기간이 쌓인다면 연봉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 재취업 준비로도 준비하기 좋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식물보호산업 기사 응시 자격 2년 이상 경력 또는 학력. 이게 뭐야? 산림 조경 식물보호 산업 기자 자격증 소지자 학점 은행제 41학점 이수자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시험 응시 가능. 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고졸 비전공자이신 분들의 경우에 나무사 자격증 취득 조건에 해당되는 산업기사 응시 자격 먼저 갖춰 주셔야 됩니다. 산업기사는 또 뭐예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도 응시 자격에 따라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또는 학력으로 맞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졸 학점 은행제 41학점 이수자, 4년제 졸업 비전공자 타 전공 36학점자.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학기당 15주 과정 3개월 반. 이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둥구리 1988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일단 솔직히 제 적성하고는 안 맞는데 제가 좀 까다롭죠? 아마 그럴 거예요. 쥐가 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줬더니만 뭐 배부른 개소리나 하고 있어 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좀 원래 인생 날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고생되는 일을 잘 안 합니다. 몸 쓰는 일 진짜 안 해요.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어, 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무 의사. 일단 그도 닥터 아니야 닥터. 네? 닥터. 뭐 이렇게 제가 의대를 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뭐 나무 의사 왠지 좀 폼나네. 이게 왠지 좀 갑자기 따고 싶은 욕구가 막 뿜뿜 생기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관련자가 아니라서 이걸 또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일단 이 뭐 집에서 쉬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한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동구리 1988님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댓글을 다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우리 궁딩이 님이 제 인스타 계정은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댓글을 꾸준히 달아주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인스타에다가 이 원유로 스페셜티 카페 마셔보고 싶다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저 외롭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말로는 뭐 궁시렁궁시렁 돼도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에 진짜 고맙습니다. 옆에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사실 이 탈출무님이 댓글 다셨지만 일이 잘 풀릴 때는 사실 그냥 모든 게 다 좋게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한번 좀 이렇게 좀 꿀꿀해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평상시에도 강의를 많이 뛰는 건 아닌데 그래도 뜨문뜨문 강의가 계속 있으니까 사실 우울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강의하는 동안에는 이제 우울할 기운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가서 뭐 보통 한 4~5시간 이상씩은 강의를 하니까 그럼 사람들도 만나고 커피도 계속 시음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또 이제 돈도 버니까 뭐 우울할 틈이 없죠. 근데 이제 집에서 제가 한 보름 정도 방구석에만 있다 보니까 되게 우울해져요. 일단은 뭐 이달 뭐 카드 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제 돈 들어갈 일은 많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물가가 높을 때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에요. 돈. 뭐 이제 전기세도 많이 나올 테고 에어컨 뒤지게 틀었으니까 거기다 또 물세도 많이 나오고 뭐 물값도 뭐 요새 막 오른 건 아닌데도 뭐 이게 생각보다 이 고지서 보니까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좀 뭔가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자꾸 이제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제안이 오면은 예전 같으면은 귀찮아서 안 갔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발품 파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일단은 여러 거래처를 확보해 놔야 뭐 아쉬울 때 어디든 가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좀만 멀면은 안 가고 귀찮아서 안 갔는데 지금 여기 제가 거래하고 있는 학원도 지점이 많아요. 많은데 얘네가 좀 제의가 오는 학원이 좀 먼 게 있어. 멀리 있는 게 있으면 안 가요. 귀찮다고. 솔직히 가기가 너무 싫어. 근데 지금 여기 일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먼데도 일단 간 거예요. 내가 아쉬우니까. 일단은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백수래도 뭐 몸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 아니 뭐 그래도 가장인데 맨날 백수라고 맨날 돈만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팟캐스트 해서 이제 껌값은 사실 별 의미는 없고 뭐 껌값 벌어갖고 뭐 했습니까? 그냥 이건 거의 뭐 내 취미 활동이죠. 취미 활동. 아무튼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감사하고 뭐 MBTI를 제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의 MBTI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뭐 믿지도 않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성향이라는 게 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무리 성격을 유형을 나눈다는 것도 뭐 사실 객관화하기가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그냥 저는 MBTI가 뭐 ENFJ 아까 ENFJ라고 했나? 뭐 어쨌든 뭐 그런데 뭐 남의 MBTI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모르니까 뭐라고 해도 몰라요. MBTI가 뭔지도 잘 몰랐어.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 MBTI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탈출무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탈출무님이 지금 자영업자라서 누구보다도 이 자영업자의 현실들을 더 많이 마주하고 있어서 아마 저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원유로 커피를 먹어보면서 느낀 게 커피가 점점 먹을 만한 싸고 괜찮은 커피가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000원만 넘어가도 가기가 싫어요. 왜? 이런 2,000원짜리 커피가 흔한데 먹을만 하거든요. 맛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뭐 테라, 뭐 트리플 A, 특히 오늘 먹었던 원유로도 이렇게 싱글 오리진 커피를 내세우는 이런 가성비 빅사이즈 프랜차이즈들이 맛있습니다. 그냥 어줍지 않은 개인 카페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괜히 그런 데 가고 커피 한 잔에 4,000원, 5,000원씩 쓸 바에는 자 이런 데서 여기 지금 제가 갔다 온 원유로도 이 매장 홀에 한 테이블에 한 대여섯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은 없었어요. 그 시간대 제가 갔었을 때가 아마 12시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점심시간인데 사람이 없었어. 뭐 밥을 먹으러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도 없고 한산 했습니다. 뭐 그런데 가서 뭐 앉아있고 놀면 노닥노닥 해도 충분히 뭐 되지 않을까. 지금 맛이 괜찮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그 폴바셋 커피랑 한번 같이 지금 제가 내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바셋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요 캡슐 커피인데 요거를 한번 제가 내려가지고 아이스 커피로 한번 음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원을 좀 켜고 찬물 어디 갔어? 자 지금 제가 먹는 게 폴바셋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커피입니다. 지금 제가 아마 예전에 몇 번 리뷰했었는데 요게 아직 남은 게 좀 있어서 굴러당기는 게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스프레소를 좀 내려서 웽 소리 들립니까? 네. 제가 조금은 리스트레토처럼 뽑아갖고 샷을 2개 내려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좀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어차피 뭐 캡슐 커피 뭐 오래 둬봐야 뭐합니까? 빨리빨리 먹어야죠. 리스트레토 도표로 내린 다음에 요거를 제가 찬물로 희석을 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물을 부어가지고 자 농도도 잘 맞춰봐야겠죠? 자 지금 제가 원유로 콜롬비아랑 폴바셋 거 마셔보겠습니다. 오 맛있는데? 폴바셋 것도 역시나 맛있습니다. 약간 맛이 비슷해요. 얘도 약간 맛이 어떤 맛이 나냐면 포도 맛 나거든요. 그 컵노트가 써있나? 오 맛있어. 여기도 보면 포도의 달콤한 향과 캐러멜, 갈색 설탕 같은 단맛, 초콜릿 쌉싸름한 맛인데 컵노트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얘도 지금 맛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오히려 저포도, 그러니까 포도의 맛이 더 잘 나요. 진심. 훨씬 맛있는데? 개인적으로 원유로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거의 비슷해. 맛이 거의 비슷한데, 이 원유로도 그만큼 훌륭하다. 그러니까 폴바셋이 워낙 커피 맛이 좋으니까 얘도 맛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데? 폴바셋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맛있네요. 이 확실히 이 적포도의 산미와 달콤한 맛 엄청 잘 느껴졌습니다.
이 초콜릿의 쌉싸름한 맛보다는 이 포도의 새콤한 맛이 너무 잘 표현이 돼서 제가 워낙 폴바세 커피를 좋아하는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맛있어요 얘네가. 커피 퀄리티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프랜차이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제 폴바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만큼 맛있는 커피를 솔직히 좀 프랜차이즈에선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는 뭐 콜드브루부터 시작해서 기본도 맛있고 뭐 이런 캡슐류도 워낙 맛있고 뭐 드립팩도 그렇고 워낙에 이 퀄리티 자체가 좋다 보니까 물론 가격이 좀 세죠. 이 폴바셋이 캡슐도 조금 비싸요. 한번 가격 검색해 볼까? 보통 캡슐 커피 시세에 비해서 이 폴바셋 게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편인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일단 맛은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이 폴바셋 커피 캡슐이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어디 갔어? 폴바셋 캡슐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어디 갔어 콜롬비아. 보통은 이 스타벅스 것도 그렇고 10개들이가 한 8,000원? 8,000원. 뭐 한 7,900원, 뭐 한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네 것도 콜롬비아 어디 갔어? 에티오피아 싱글 오리진이 이제 7,470원. 그러니까 배송료 3,000원 해서 이제 한 만원 정도 되죠. 지금 요 캡슐 커피가 10개들이 두 박스. 그러니까 10개들이 두 박스가 19,800원이니까 대략 9,900원. 9,900원 정도 되네요. 물론 이게 배송비가 무료예요. 배송비가 무료니까 배송비 빼면은 거의 한 8,000원, 7,000원에서 8,000원 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캡슐 커피가 싼 거는 6, 7,000원대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거죠. 조금 더 비싼 건데 확실히 폴바셋 캡슐이 맛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먹어보면 딱 먹어봐도 포도의 맛이 느껴져요. 근데 원유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먹었을 때 이제 포도보다는 약간 파인애플 쪽에 새콤달콤한 느낌이 잘 느껴져서 거기에 약간 그 시나몬 쪽 계열의 향도 느껴져가지고 제가 딱 먹었을 때 입에 첫 모금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다 라고 딱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본 건데 확실히 폴바셋을 비교해 보니까 폴바셋이 좀 더 맛있는 것 같다. 집에 있는 허접한 머신으로 내려도 캡슐이 좀 맛있구나 라는 게 좀 느낌이 왔습니다. 물론 아이스를 비교했을 때예요. 맛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커피의 소개를 잠깐 맞춰봤고요. 참고로 오늘 방송은 이제 방콕 이스타로 이제 휴가 폭망 특집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휴가가 폭망되길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휴가가 폭망했기 때문에 그냥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터뷰 갔다가 와서 그냥 이제 심심하니까 이렇게 좀 열심히 떠든 다음에 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야지. 아씨 배고프다.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커피만 종일 먹고 밥을 한 끼 안 먹었는데 이 녹음 끝나고 나면 라면이라도 한 2개 끓여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네, 없으면 없는 대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이제 버텨야죠.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은 저의 이제 주접 퍼레이드. 그 중에서도 뭐라 그럴까? 이 커피 기사라기보다는 한자와 나오키 시즌 2. 지난번에 한자와 나오키 시즌 1 했으니까 오늘 한자와 나오키 시즌 2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요새 들어 한자와 나오키를 하느냐? 내가 요즘 우울해가지고 방구석에서 그랑메종 도쿄랑 한자와 나오키 시즌 1, 2를 계속 보고 있어요. 밤에 와이프한테 뒤지게 욕먹고 있죠. 지금 당신이 한가하게 한자와 나오키나 보고 있을 때냐? 그럼 어쩌라고? 돈 벌어와! 막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한자와 나오키 시즌 1, 2를 보고 그랑메종 도쿄를 계속 보면서 이제 좀 용기를 내려고. 왜냐면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용기가 나요.
야, 이게 한자와도 저렇게, 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 굴리고 있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어? 뭐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자와 나오키 C2.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자와 나오키 시즌 2. 제가 이 한자와 나오키에 나오는 이 배우들을 요즘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일본 유명 배우들이다 보니까 뭐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 한자와 나오키 시즌 2에 나오는 이 배우들 중에 그 누구야? 검색을 좀 해볼게요. 등장인물을 이렇게 눌러 들어가면 이 그랑메종 도쿄에서 나오는 그 누구시지? 그게 한자와 나오키래. 그랑메종 도쿄에서 그 오바나 나츠키, 기무라 타쿠야의 이제 스승으로 나오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어르신인데 여기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자주 보이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오와다 아키라 역을 맡았던 이제 카가와 테루유키. 네, 이분도 이제 가부키 배우로 알고 있는데 맞나? 이분이 아닌가? 머릿속에서 막 혼동되네. 카가와 테루유키. 이 가부키 배우 아닌가요? 막 혼동이 돼. 맞네요. 가부키를 한 성추행 사실이 있었나 보네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이 그래도 연기 참 잘한다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표정 연기가 좀 재밌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제 유독 이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츤데레 약간 악역이면서 동시에 이제 한자와의 이제 조력자 약간 그런 개념 나오는데 이 배우도 이제 워낙 유명해서 이제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카이 마사토 한자와 나오키 이제 본인이죠. 이 배우도 많이 나오고 우에토 아야 한자와 하나 이제 와이프 역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마리 역으로 나왔던 배우도 이제 그랑메종 도쿄에서도 나오고요.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분이 나왔던 드라마 중에 제가 이제 즐겨 봤던 게 그 뭐야 그 뭐지 사쿠라 뭐야 그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쿄대학 보내는 내용 뭐 있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검색해봐야겠어. 토마리 이분이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그랑메종에서 대교에서도 이 친구가 나오고 이분이 나왔던 드라마가 뭐였더라? 드래곤 사쿠라 2에서도 나옵니다. 거기서 약간 악역으로 나오는데 뭐 아무튼 이제 반가운 얼굴들이 나오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에 좀 애착이 좀 있어요. 일단 이 드라마의 내용을 좀 보자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이제 1, 2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부로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이제 1부가 이 한자와가 도쿄 센트럴 증권 영업기획부 부장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좌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중앙은행에서 이제 센트럴 증권 영업기획부장으로 이제 좌천돼서 여기에서 이제 싸우는 내용이 1부고요. 이제 이 친구가 다시 이제 본사로 올라갑니다. 근데 도쿄 중앙은행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정치인들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그 국토교통성 장관인 이제 시라이 장관과 미노베 게이치 그러니까 진정당의 이제 간사장으로 나오는데 이분들과 이제 좀 맞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1부와 2부가 나오는데 2부는 이제 제국항공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한항공이죠. 이제 메이저 항공사의 어떤 재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을 되살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와 맞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 2부로 돼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전 재미있게 봤는데 물론 이걸 뭐 사람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이런 뭐 일본 드라마 왜 보냐 뭐 또 이게 막 뭐라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걸 보고 있으면 그 좀 약간 통쾌한 부분도 있고 좀 약간 동기부여를 받아요. 힘을 좀 내야 된다. 저는 사실 이제 1부도 재밌고 2부도 재밌었는데 1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이제 검색어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좀 기업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좀 머리 쓰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2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와 맞서 싸우는 또 이제 비리를 밝혀내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정말 자주 봐요. 요즘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도 봤고요. 그저께도 보고 그냥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저녁에 우울하니까 이런 거 이제 밤에 이제 빔 프로젝터로 틀어놓고서, 이게 또 길거든요. 1부부터 10부까지 한 1부당 한 1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한 10부를 보려면 10시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스킵해가면서 이제 보는 건데, 그냥 이제 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와 나오키 시즌 2를 보면은 이제 이게 원래는 시간차가 많이 크진 않은데 이 배우들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시즌 1을 보다가 시즌 2를 보면 배우가 나이가 먹은 게 티가 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즌 1과 시즌 2의 이제 공백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배우들이 10년이면 늙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나이가 들어 있는데 이제 젊은 역할로 하려니까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있죠. 제가 이 한자와 나오키를 자꾸 얘기 드리는 건, 세상 사는 모습이 한자와 나오키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약육강식,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이 드라마를 보면 매우 판타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현실에서 찾아보긴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한자와 같은 사람이 없죠. 정말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러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4화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이제 좋은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한자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사수를 자처하는 이제 모리야마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상당히 이제 훈남이죠. 잘생겼어요. 이름이 이제 카쿠 겐토라는 배우인데, 이제 도쿄 센트럴 증권 이제 영업기획부 이제 조사원으로 나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되게 성실하고 이제 자세도 태도나 이런 것도 바르고 상당히 이제 이런 친구도 흔치 않은데, 뭐 한자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짝꿍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가 이제 한자와에게 물어봐요. 모리야마가 이제 대의를 위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이제 시작될 때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때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념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와가. 그러니까 신념이 뭐냐, 조직과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강한 생각, 뭐 검도에 빗대자면 나만의 자살하거나 할까? 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상당히 이제 요게 여기서 이제 마음에 와닿는 대사들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조직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이 일치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한결같이 성실히 일한 자가 제대로 평가받을 것. 매우 이상적인 얘기죠.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렇지가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조직 생활에서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자신만의 믿음, 이런 거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누구나 이런 걸 꿈꾸죠. 자신만을 위해서만 일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보다는 내향적이고 비굴해지면 추하게 일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대의를 위해서도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직의 이제 썩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빗대어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상당히 마음에 와닿아요. 이런 대사를 들을 때. 물론 이렇게 보면 뭔 개소리야? 이런 판타지적인 얘기나 듣고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조직 생활을 할 때 꿈꿨어요. 내가 이들에게 있어서 작은 부속이 될지언정 정말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꿈꿨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지가 않죠. 현실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 좌절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 생활에서 느껴지는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받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맞춰 살아가요. 적당히 맞춰 갑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맞춰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매번 내 의지를 가지고 싸우기에는 사람이 지치거든요. 뭐 내 대의는 어쩌고 저쩌고 한자와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은 병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지쳐요.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자와 같은 거는 이제 거의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현실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 대의를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와이프는 문제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와이프도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이런 와이프 없어요.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고 남편을 응원하는 와이프 현실엔 없죠. 아, 이런 일이 터지면은 와이프가 아마 이혼하자고 도장 찍자고 그럴 거야. 다행히 저도 이혼 안 당하고 살아있는 거는 와이프가 착해서 그래요. 솔직히 저같이 무능하고 맨날 사고나 치고 있으면 어느 누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와이프가 다행히도 저를 믿어주고 그래도 이제 한자와 와이프처럼 그나마 이혼하다는 얘기 안 하는 게 어딥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한자와 나오키를 보면서 이제 동기부여도 받고 용기를 얻는단 말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부의 내용도 재밌었지만 이제 2부에서 이제 정치인들과 맞서 싸우는 내용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도쿄 중앙은행의 내부 비리를 파헤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은행장과 오와다 상무가 이제 회사를 떠나요. 맨 마지막 엔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자와한테 미래를 맡기고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떠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멋있었습니다. 뭐 현실에선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아마 한자와를 내치고 자기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리더가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비록 내부에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낼지언정 내가 물러날지언정 그걸 고쳐 바로잡겠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상당히 멋스럽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상상을 하게 되면서 솔직히 제가 지금 그냥 바리스타 강사로 허접한 강사로 그냥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강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동기부여 때문이었어요. 또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후배들이나 교육생들이 사회 현장에 나가서 어떤 성공을 한다든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모습들을 가끔 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어떤 용기를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드라마가 때로는 저한테는 동기부여와 힘이 되고 있다. 물론 일본 드라마니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드라마가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드라마도 좋은 게 있죠. 개인적으로 뭐 나의 아저씨 같은 드라마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한자와 나오키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좀 각별한 드라마가 아닌가. 그러니까 일부 시즌1, 시즌2 둘 다 제가 좋아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저처럼 힘이 없을 때 또 혹시나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런 드라마 한 편 보시고 한번 힘을 좀 얻으셨으면 어떨까. 일단 오늘은 그래도 오전에 일산에 가서 인터뷰를 잘 마치고 와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휴가 폭망 기념으로 한번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의 조금 슬픈 현실이 누군가한테는 조금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어때요? 뭐 인생 사는 게 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궁딩이님이 또 댓글 달았어. 지금 녹음하면서 댓글 달았어. 궁딩이님 댓글 소개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2시 1분에 달았네요. 언제 달았대? 참. 궁딩이님이 날이 무지 덥네요. 커피 마시면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주변에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없는데
이씨 아저씨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 그 당시에 충격도 받으시고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저는 어찌하다 보니 첫 직장을 이후로는 계속 한시 계약직으로 여러 직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조직 내 정치나 라인 타기 같은 것에 휩쓸리지 않아도 되고 눈치도 덜 보여서 마음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성격상 소리 없이 숨죽이고 조직과 환경에 순응하는 타입이어서 제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 못하긴 해요. 아무튼 인생 이야기 늘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습니다. 한자와 나오키 한번 보고 싶네요. 기능성 커피 이야기 하셔서 바지리카노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뭐지? 바지리카노? 액상 스틱 커피인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커피였던 것 같아요. 친구가 줘서 한번 마셔봤는데 시원하게 화장실 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방송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지금 제가 방송에서 댓글 사연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저한테 재밌어요. 뭐 이렇게 맨날 내 얘기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하는 생각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좋고, 뭐 사실 제 주변에 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뭐 엄청 많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손에 꼽을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인 타고 뭐 정치하고 이런 거 싫어요.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밀당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연애할 때도 밀당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냥 싫으면 말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뭐 좋으면 좋은 거지 뭘 싫고 좋고를 뭐 이렇게 따지냐 뭐 약간 이러면서 연애했던 케이스라 좀 약간 화끈하게 했습니다. 뭐 싫으면 말고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밀당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좀 머리 아프고 이게 감정 노동과 함께 뭔가 이렇게 소모전을 펼치는 게 너무 싫어서, 직장 생활도 그래요. 일단 제가 지금 학원에 있는 것도 프리랜서예요. 보통 이제 그 정규직이라고 그래서 이제 월급 받고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월급 받는 강사들이 좋은 거는 일단 그래도 자기 그 일정한 강의를 항상 보장받죠. 월급제니까.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라 이런 월급제 강사들이 먼저 이 강의를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밀려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제 강의가 없는 거예요. 강의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강의가 많았으면 저도 강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월급제 강사들이 우선순위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없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못 하게 되는 건데, 뭐 그런 불만은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먼저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저는 뭐 원장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학원에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저는 강의를 뭐 충실하게 수행하고 강사로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교육생들한테 열심히 강의하는 개념으로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이런 게 싫어서 이제 얽매이는 강의를 하기 싫은 거예요. 월급제는 이런 걸 이제 눈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거래처를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취향에 맞는 그 입맛에 맞는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뭐 저는 그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안정된 급여가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집에 눈치 보이죠. 가장으로서 뭐 뭐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저는 불효자예요. 부모한테도 잘 못하고요. 제 동생한테도 잘 못합니다. 하물며 와이프한테도 잘 못해요. 그냥 한마디로 허접해요. 뭐 아들한테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마음으로 사는데, 그렇다고 죄인된 마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뭐 절망하고 우울하게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건데, 그래도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힐링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송이에요. 이렇게 주접 떨면서 이제 마음에 담는 거를 좀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매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생 사는 거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연예인들이라고 뭐 밥 5끼 먹나요? 뭐 연예인들이야 돈 더 잘 벌고 하는 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뭐 화려한 인생 꿈꾸지도 않고요. 그냥 밥 3끼 먹고 남들처럼 그냥 무난하게 살면 최고예요. 뭐 이왕이면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일이 더 잘 풀리면 좋겠지만 뭐 큰 꿈을 갖고 살진 않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방송도 하면서 안정되게 급여도 받고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제 꿈꾸는 삶이고요. 뭐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꾸준히 오래 하면서 재미있게끔 사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지금이 이제 휴가 시즌 이제 많이들 올 텐데, 뭐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 휴가를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좋은 여행지에 이미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휴가를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냐 안 기쁘냐가 최고인 거죠. 뭐 휴가를 못 가도 내 삶이 기쁘면 그만인 거고, 휴가를 가도 무탈하게 잘 다녀와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무탈하시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최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저의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휴가 폭망 방콕 이스타 급좌절 방송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다 떠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